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킥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오늘 드디어 2012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012년도를 떠나보내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우세요? 아니면 좀 기대가 되세요? 2012년이요. 정말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송구영신이라고 하죠. 2013년 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면 조금 예. 설레기도 하는데요. 최은정 아나운서는 2012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이룰 수 있어서 참 뿌듯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2013년이 기대가 되는 것이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일 텐데요. 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2년도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아서요. 네. 2013년에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또 발전하는 최은정 아나운서 서울경제TV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킥 서비스 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증시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2월 28일 2012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시장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한 것 같고 오늘은 큰 폭의 급등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하락 출발했는데 오전장 중에 강보합권 돌아섰고요. 현재 1993선, 코스닥 역시 어제보다 0.4% 상승한 494선에서 움직입니다. 업종별 움직임을 잠깐 봐드리면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 켜는데요. 네.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자동차주가 속한 운송 장비고요. 가장 많이 오르는 것 전기가스, 기계의약품, 운수 창고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흐름이 엇갈리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장 0.8% 오르면서 150만 원 선을 회복한 상태고요.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1에서 2%대 하락을 보이면서 운송 장비 업종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달러 대비 원화는 또 한 번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90전 내린 1071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네. 원엔 환율 역시 연중 최저치를 또 갱신하고 있는 상태여서 2013년도 일본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출업체들 주가 흐름 예의주시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은 1070원에서 마감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장에서 빨간불로 부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목 킥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 전화는 02-3153-1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노하우를 챙기실 수 있고요. 또 LG U+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 마지막 거래일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네.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샘플러스 로지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도 역시 게임 이룰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 들리게 되겠고요. 이제 12월의 별점왕 오늘로서 이제 집계가 되겠죠. 네. 별점왕을 뽑아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요. 별표 모양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도 많이 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012년도에 수익률이 좀 좋으신가요?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습니까? 저랑 하이파이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내년에 수익률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을 기대를 네. 해볼게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이렇게 고민이세요? 그 영흥철강이고요. 네. 예. 지금 매수가 2,000원에 비중 50%예요. 아, 비중이 반 정도 많으시네요. 있으시네요. 예, 많이 넣었어요. 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000원이요. 2,000원이요? 예, 2,000원. 언제 사신 거예요? 11월 말 정도에 샀어요. 11월 말이요. 예,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21선에 지금 저항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향후 전망이랑 이걸 지금 매도가는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서요. 아, 네. 예. 투자 성향은 좀 어떻게 되세요? 진득하니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네. 하기도 하는데요. 좀 흐름상이 좀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당분간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 거란 진단이 나온다면 오늘 손절도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반갑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네. 예,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네. 저희가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봅니다. 영흥 철강에 대한 의견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6분의 의견인데 3분께서는 그대로 보유가 괜찮다라고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3분께서는 분할 매도입니다. 다행히 지금 당장 매도라는 의견은 없는 상태고요. 남은호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1월 말에 2,000원에 사셨으면, 사실은 팔아야 되는 시점에 사신 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영철강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철강업 자체가 별로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삼목광업이라는 자회사의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IFRS 연결되면서 실적은 좀 좋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지금 영철강 자체가 2010년과 11년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2010년과 11년의 이 평균 주가 수준이요. 한 12,000원 선에서 움직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실적이 좋았을 때 12,000원 선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안 좋아졌는데 가격이 1,200원 선이었는데 지금 실적이 더 안 좋아졌는데 가격이 1,700원 선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분명히 가격이 좀 고평가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퍼는 한 50 정도 나오는데 예상 퍼로 한다면 퍼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성장주가 아닌 상태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저퍼주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고퍼인 상황이니까 분명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철강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12년 초에 한 2, 3, 4월 달에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이 좀 강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공항 관련된 테마로 좀 분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신공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어느 정도 득이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드러나 있는 어떤 수익에 연결되는 고리를 찾기가 아직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2,000원에 지금 50%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대응 차원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네. 일단 삼목광업 같은 경우 자회사가 일단 코스닥 상장 예비신탁 청구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장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어놓은 이 검정색의 추세를 타고 가는 부분에서 지금 걸쳐 있는 부분이 되고요. 저항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검정색으로 다시 위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9월 달에는 2,500원이 저항이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서 12월 달은 2,200원 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매수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펀더멘탈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현재 거래량이 들어와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테마가 옮겨갈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다만 1월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 중소형주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한 해의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가격은 한 2,000원, 매수가 근처까지는 1월달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요, 일단은 아직까지 확인되어 있는 펀더멘탈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시기를 먼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그래도 다행인 게 1월 효과로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네. 예, 더 욕심을 부리지는 마시고요. 네. 비중도 많으시니까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2013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할 텐데요. 네. 혹시 네네. 그때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했고요. 이제 문자 네. 풀겠습니다. 다음 문자가 1149번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한전선 문의하셨습니다. 대한전선을 3,8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이상용 대표님께서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주식에 대한 기본 원칙을 조금 지키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업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의 감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만큼 주식수를 줄인다는 거고,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돈이 필요한 기업은 유상증자를 하죠. 대신 주식을 정말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무상증자를 합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상의 추이를 한번 보시다시피 지금은 돈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접근하셨던 거면 지금은 괜찮은 추세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수는 없는 기업이라는 걸 꼭 한 번 더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분봉상으로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하단 자체가 지금 3,750원 정도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크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손절선으로 정하셔야 되는 가격대는 3,7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정하시고, 대신 상단으로 한번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는 4,000원 선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대한전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문자 참여도가 높은데요. 남은 원장께는 벌써부터 별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시공테크입니다. 시공테크를 6,09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1%시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해 주십시오. 0094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예, 현재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자교과서 관련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커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매출이나 이익의 부분이 지난 여수 엑스포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었고요. 최근에 이제 박물관 관련되어서 좀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이 매출의 어떤 규모나 이익의 규모는 역시 2010년과 2011년의 흐름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공테크의 이 펀더멘탈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역시 전자정부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거래량이 굉장히 작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은 자기 차례가 한번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돌아왔을 때는 높은 수익률을 내게 되지만은요, 반드시 소형주를 투자하실 때는 이 거래량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과감히 빠져나오는 게 차후에 어떤 기회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현재는요, 이 종목 또한 2011년 이후에 이 상승의 추세선은 분명히 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2012년 올해 들어서 좀 하락 추세대가 다시 형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마 매수 가격까지 좀 기다리기는 좀 버거울 것 같고요.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정도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것, 전자정부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한 5,500원 선 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십니다.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업종이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24만 1,000원의 비중 10%입니다. 오늘장에서 2% 좀 내려고 있네요. 예, 저는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현대차, 기아차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원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를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글로벌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경쟁력 약화를 분명히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왜 계속적으로 저항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3만원 부근에서 지금 저항 구간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23만원 부근은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대신 하단을 한번 보신다면 하단 같은 경우에는 19만원 선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박스권 매매는 괜찮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 24만 1,000원에 사셨는데
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과감하게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라리 내년을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다시 추가적으로 변경하시는 게 좀 더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현대차 자동차 업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예, 전문가마다 자동차 업종을 바라보는 네. 시각 자체가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공부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이상로 위원님께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0810님 단골이시죠? 네. 베이직 하우스를 16,2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질문이세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왔다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추세적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베이직 하우스 이야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중국에서의 SPA 의류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의 돌풍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현재 중국에서의 돌풍이 일어나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익이 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1년과 12년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기대감은 이미 2008년 이후에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1,300~400원대에서 2만원대를 훌쩍 넘는 초대형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한 3년간에 걸쳐서 나온 시세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인 반등의 영역 그리고 확인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현 가격 자체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반등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차 반등은 현 가격, 즉 14,600원, 15,000원 부분이 사실은 1차로 매도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겠지만은 이 가격에서 14,000원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과감히 잘라내시고요. 그렇지 않고 15,000원 안착 그리고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가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도록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실적이든 뭐든 다 따져봤을 때 지금 가격대가 고평가 상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15,000원 선에서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하시는데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네, 예. 올해 마지막인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거겠죠. 고맙습니다. 예. 부산 양춘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다음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 8만원의 비중이 10%인데요. 이상훈 전문가님. 예, 일단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입니다. 제약업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거는 지난 4월 달이었죠. 그만큼 약가 인하 소식이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반대로 주가 추이는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런 이유를 들 수가 있냐면 약가 인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 우려감이 있었는데 2분기,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도 실적 또한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전에는 제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 제약업종이죠. 그만큼 정부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도를 하는 업종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적으로 바닥권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종목군들이죠. 그러면 이런 게 시세의 초입이라고 좀 보시는 시각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8만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젠 같은 일단 제약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지금은 외국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또다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젠은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문자 또 볼게요. 8501님께서 백산 문의하셨습니다. 4,290원에 20% 목표가 알려주셔야 하셨는데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가 매수가 부근이고요. 예, 일단 1차 목표가 한 5,000원 정도까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의 경우에서는 과거 신발 인조피업 만들어서 매출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이런 시대적 흐름이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인조피업을 많이 생산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IT, 스마트폰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 부분 좀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1년 현재까지 크게 변동이 없는 당기순이익 한 60억대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을 바라본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역시 이 종목 또한 단점은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금액도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 좀 큰 금액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소수의 금액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추세를 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 기대치도 있는 부분, 그리고 1월 효과 소형주의 어떤 상승률 좀 높은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되어서 이 백산의 1월 주가의 전망은요 굉장히 좀 밝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산을 사셔서 네. 오늘장 2% 급락에 다소 불안해하셨던 것 같거든요. 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역시나 1월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마지막 종목 획 서비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 의미부여를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저는 삼양옵틱스 들고 있어서요. 삼양옵틱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궁금한데요. 85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30% 정도 갖고 있어요. 850원에 30%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제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 계속 하락해서 새해에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네. 그냥 오늘 마지막 날 다 매도하고 시작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요. 네, 정리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삼양옵틱스 매도 의견보다는 좀 보유 의견이 많은데요. 이상훈 전문가님, 네. 삼양옵틱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목소리는 참 고우신데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은 너무 공격적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당히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지금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추세 자체가 지금은 꺾였다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자체가 지금 주봉인데 주봉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선은 지금 1000원대 이 선이죠. 제가 꺼놨는데 이 선 자체에서 자세히 보시면 계속적인 윗꼬리가 최근 들어서 발생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지지를 못하고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적인 이탈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경우고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던 거래량 이 부분 자체는 차익 실현 매물로 보셔야 되는 시각이 조금 강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회사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전기차 부분이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소멸이 되면서 다시금 추세적인 하락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아시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목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종목 그리고 진부한 종목으로 나가서는 게 차라리 더욱더 시청자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삼양옵틱스는 이상훈 전문가님께서 좀 매도 의견이 우세합니다. 잘 예. 참고하셔서 또 다른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로 송구영신이 해당이 되는 그런 네.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KB금융을 풀어드릴 텐데요. 네. 금년도에 금융주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41,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많으십니다. 비중이 80%나 80%. 되시는데요. 네.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내년도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 금융주, 은행주 들고 계신 분들 고민이 굉장히 좀 큰 요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사실 좀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금융위기를 2008년에 맞았는데요. 이 금융위기의 진앙지는 미국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금융주들은요,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고 친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는 사고 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가가 전혀 회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나라 금융업 자체가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생적인 흐름들보다는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수익과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좀 외면받는 글로벌 동조화에서 좀 탈동조화되는 디커플링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요, 일단 양적 완화, 4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월 850억 달러의 어떤 현금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구간이고요. 일본 또한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을 해나가는 내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채 발행이라는 틀을 통해서 일단 재정에 대한 어떤 그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또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율의 문제도 있고요. 따라서 내년의 금융주는요, 올해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주가 흐름들이 바로 나타나기는 힘든 상황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내년 금융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시청자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80% 정도니까요, 일단 한 4만 원권 정도 진입이 된다면 일정 부분 한 반 정도만이라도 정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4만 100원이 매수가니까 매수가 오면 절반 비중 줄이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내년도는 좀 기대를 해볼게요. 금융주. 예. 네, 삼양홀딩스가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72,0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중장기 투자를 문의하시네요. 예,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 중장기 투자는 맞지 않다고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지주회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삼양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겠는데, 이익 자체가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대, 거기에 대해서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아시고요. 지금 같은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모멘텀을 생각할 때는 그냥 꾸준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그런 기반이 다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뭐 투자를 하는 의미라는 조금 부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불성실 법인이 있었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합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부정적인 인상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하단에서는 올라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 지금 60일선을 지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121선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냥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삼양홀딩스를 다시 살려면 그때는 121선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좀 더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삼양홀딩스 중장기 투자보다는 좀 지금 매도하시고 또 121선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11시 26분을 넘어가고 네. 있는데요. 문자 또 빠르게 봐드리겠습니다. 네. 남은호 원장님께 오늘 별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드릴 종목은 마크로젠인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종목 중에서 수익이 나는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24,3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0%, 새해에는 대박을 기원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더 대박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영미성 분석, 유전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제1위 기업이죠. 마크로젠. 한때 참 마크로젠의 2000년 초반에 재밌는 얘기들 참 많았습니다. 매출액이 100억이 되지 않는데 순손실이 100억이 되지 않는, 즉 매출액이 곧 순손실 금액으로 엮여지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렇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이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전자 분석 자회사도 이제 설립을 하였고요. 내년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들, 특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작년에 나타났었는데 올해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성장도 더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작년 2011년에 나타났던 이러한 어떤 테마성의 어떤 가격의 상승을 지금 기대하기보다는요, 이제는 점진적인 추세적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받는 부분의 가격이 있다면 한 3만 한 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에서 2,000원 라인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은 한번 살짝 끊어주고요. 일정 부분 다시 재조정이 들어오는 29,000원 현 가격대까지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이런 운용의 미를 잘 살린다면은 이 마크로젠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아주 좋은 나날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마크로젠 만족할 만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기대를 해볼게요. 네, 예. 또 우리 이상무 전문가님께도 별폭탄 좀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예. 다음 종목은 SL입니다. 정말 폭탄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메셀을 14,5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어떻게 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SL이요? 네. 네, SL 같은 경우에 시청자분이 가장 알기 쉽게 보실 수 있는 곳이 헤드램프죠. 그만큼 K5 아니면 K7에 들어가는 헤드램프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은 지금 괜찮은 구간에 진입을 하셨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큰 추세대에서 아직까지는 하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만큼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손바뀜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관에서의 매집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덕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 자체가 꾸준히 들고 간다는 물량보다는요, 우리가 상단에서 한 번쯤 끊어서 먹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16,000원대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지금 같은 경우에 13,000원대를 하단으로 적용을 하시면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주가가 매수가 근처기 때문에 목표가 16,000원 잡으시면 조금 수익 보시는데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쭉 주가가 빠졌던 네. SM 엔터주 중에서도 네.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적정 매수가가 얼마인지가 알고 싶다고 하시고요. 네. 남은호 원장님, 이 종목 2013년도 기대가 될까요? 예, 어느 정도 기대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타이밍을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나의 어떤 기업의 주가가 계속적인 어떤 트렌드를 타고 올라가다가 한쪽 수급이 깨어지면서 급락을 했을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SM 같은 부분인데요. 재작년부터 계속 상승해왔던 이 SM의 트렌드가 기관의 어떤 실망 매물에 의해서 지난 11월에 급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기관이 매도한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총 보유 물량이 한 40% 정도 매도가 되었다면 굉장히 많은 분산이 이루어진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최근에 이제 음원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에 들은 분명히 이 기업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겠지만은 현재 이 수급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수급이 분산된 부분이 다시 매집의 부분으로 바뀌고, 또 매집의 부분이 바뀐 다음에 이 펀더멘탈의 개선적인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에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단기적으로 5만원까지 갈 수 있다, 55,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럴 가능성들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신규 매수하기에는 전혀 적정한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은요,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지났다가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SM 지금 시점 매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패스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 단가가 좀 높은데요. 17,000원에 20%. 재매수를 문의하시는데요. 예, 재매수는 일단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지금 네패스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하단 자체를 지지는 해줬습니다. 지지는 해줘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대 17,000원대가 지금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좀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대의 하단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만큼 그만큼 저항 구간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응축된 에너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지금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 17,000원까지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하시고 손실을 감내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패스 16,000원 부근대에서 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석유화학주가 내년도엔 흐름이 어떨까요? 오늘 금호석유는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합니다. 3.5% 급등이 나오는데요. 사실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네. 136,000원 50% 굉장히 오랜 기간 들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기다린 만큼 기다리셨으니까요. 예. 이제는 조금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는 구간에 점진적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제 마진, 석유화학 제품의 어떤 마진율이 조금 스프레드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12월 달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2, 4분기부터는 굉장히 이제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요. 중국의 춘제, 우리나라의 구정이 되겠는데요. 그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합성 고무 관련해서도요, 굉장히 좀 좋은 전망들과 수익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이 금호석유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은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달 초에 11월이네요. 한 95,000원대에서 머무르던 주가가 그래도 13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적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서 다시 한번 미끄러져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충돌이 좀 더 된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일단 뭐 13만 6천원이라면 최소한 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요. 한 1, 4분기 내에서 한 16만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니겠나. 따라서 지금은 금호석유 화학의 어떤 보유, 명확히 보유와 그리고 이익 실현은 한 1, 4분기 정도까지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한 16만원 근처까지 보유하는 게 좀 더 수익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내년에 16만원까지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네. 비중도 50%라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지난주 종목 AS 해야겠죠. 1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남은호 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통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했던 종목부터 확인을 할게요. 네. 종목은 게임딜이었습니다. 매수가가 104,500원이었고 비중이 30%였고요. 매수한 시기가 12월 7일이었다.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남은 원장님께서는 일단은 매수 시점이 좀 아쉬운데 다음 주에 쌍바닥이 나오면 보유를 하자 9만 원 선이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행히도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주당 10,000원 정도 껑충 뛴 상태입니다. 시청자께서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계실지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104,000원대 사셨고 30% 있으시죠? 네. 네. 예, 그대로 들고 계신가요?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제 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예, 네. 2012년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은 원장님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많이 올라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근데 1월 2일이요. 1월 2일 새해 첫 거래일이요. 이 네. 게임빌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흐름들은요. 일단 내년의 기대감들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철저한 수급에 의한 흐름이거든요. 네. 즉 펀더멘탈이 하루 만에 좋아지거나 하루 만에 나빠지는 것은 아니듯이요. 현재의 주가는 단기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인데 이 반등의 강도는요.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잦아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1월 2일 지점이 정확히 1월 2일과 3일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메모를 한번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1월 2일 날은요, 최소한 보합에서 약보합 플러스 마이너스 1%대에서 출발을 해서 네. 최소한 종가는 2 내지 3% 이상으로 상승을 한 채 마감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 그래- 못할 때는 예, 매도를 해야 됩니까? 2 내지 3% 이상에서 종가에서 마감을 할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한 11만 원을 좀 넘어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지만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1%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네. 마이너스 2%를 하회하는 종가상의 어떤 그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요, 네. 그 지점에서 바로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종가에서 네. 시장가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가상 현재 출발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보합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오전에는 매매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만약에 오전에 매매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4, 5%까지 깊게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네. 예, 마이너스 한 2, 3% 들어와도 바로 매도를 하시고요. 네. 상승의 흐름들이 2% 플러스 3% 플러스가 나올 경우에는요.
네. 일단은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정리가 좀 되셨어요? 네, 네. 예, 내일부터 사흘 동안은 좀 쉬시고요. 네. 1월 네. 2일 날은 정말 맑은 정신으로 주가 흐름을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나 기억이 근데 잘 안- 오늘 가능성이 더 있는가요? 지금은요, 11만에서 11만 5천 원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한 7 정도 보고요. 떨어질 가능성은 3 정도 봅니다. 예, 네. 저는 오를 가능성이 너무 7이고 감사합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93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시청자님, 네, 네. 게임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어제 의미 네. 있는 반등이 쭉 이어질 수 있기를 저희도 또 염원을 하겠습니다. 네. 예, 대응 잘 해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네, 해서 네. 남은호 원장님 종목 AS 했고요. 네, 예. 이번엔 이상로 전문가의 지난 AS 종목입니다. 제닉이었죠. 매수가 45,000원의 비중 20%였습니다. 업황 부진으로 반등해도 매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주가 흐름은 비슷합니다. 예.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되게 밝으신데요. 어떻게 이 종목 정리하셨나요? 아니면 들고 계세요? 예, 정리했어요. 정리하셨어요. 예. 매도는 언제쯤 얼마에 하셨어요? 네, 나 그날요. 그날 아, 한 37,000원에 38,700원에. 38,700원이요. 예. 그래도 오늘 주가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매도하셨습니다. 예. 예, 잘하셨네요. 어떻게 잘하셨습니다. 현금 그냥 들고 계세요? 예. 현금이 아. 지금 100%예요. 야, 오, 그러세요. 또 예. 새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용 전문가님께 한번 진단 더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예, 이상루 의원님, 예. 예. 꼭 제닉이 아니더라도 네. 이분께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이라도 좀 네. 해주십시오. 네, 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이 며칠간 오르는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그 시청자분이 들고 계셨던 가격대까지 안 왔으니까 그냥 뭐 네. 다시는 제닉을 안 쳐다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내년에는 수익을 많이 나셔야겠죠. 예.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닉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닉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실적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시청자분이 고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한 번을 뭐 스타일을 보니까 한 번 또 매수를 하시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의향도 있으시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울경제TV에 유능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 종목 추천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예. 예, 다른 여타의 TV 방송보다는 서울경제TV가 수익률이 좀 잘 나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추천 프로그램을 좀 보시다가 예.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또 예. 시청자분이 직접적으로 실적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예.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같은 종목군을 한번 사서 좀 더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는 전략도 좋고 제가 예.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내년에는 삼성전자만 들고 있어도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실적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요거만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는 투자 건승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전화 상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또 샘플러스 로지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광공업 생산이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11월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보다 2.3% 늘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9월 반등한 이후 3개월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광공업을 비롯해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도 반등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4%로 전월 대비 1.5%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0.3% 나빠졌으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9.3%나 부진했습니다.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부문의 감소에 따라 작년 같은 달보다 27.5% 급감했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올랐고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지난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1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1월 중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68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7월 흑자 61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2월부터 1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409억 7천만 달러로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를 70억 달러 가까이 넘어섰습니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는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지적재산권 및 여행수지 등의 악화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10월 3억 8천만 달러에서 11월 5억 7천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원화 강세 효과가 지속돼 원달러 환율이 1,040원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3분기에 1,048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10개 선물회사와 은행들도 내년 4분기 원달러 환율이 1,041원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진국들이 경기를 부양하고 자국 통화를 약세로 유지하고자 앞다퉈 돈을 풀고 있는 데다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중국 경제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 아시아 통화 절상률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원화 절상 속도는 올해에 비해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이른바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치 메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하 양원 지도부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백악관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개별 접촉만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면담은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처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나흘 앞겨둔 27일 오전 하와이 겨울휴가 일정을 애초 예정보다 빨리 끝내고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해리 리드 대표는 27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시한인 31일을 앞두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절벽으로 향하는 듯하다며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새해에도 종목객 서비스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월 31일은 증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휴장을 하고요. 또 다음 달 2일이죠. 1월 2일은 개장 시간이 좀 변경이 됩니다. 네.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이 되고 끝나는 시간은 오후 3시로 갔습니다. 때문에 종목킥 서비스는 수요일에는 쉬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도 끝까지 잘 보십시오. 종목킥 서비스.